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EBS 수학 영역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모의고사 본다고, 모의평가 본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좀 덥긴 하지만 우리 힘내서 우리 문제들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차근차근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 23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좀 그나마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봤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뭔가 짝을 지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2의 x제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대응이 되도록 이제 밑쪽에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2의 x를 나누어줍니다.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x를 나누어주죠. 그리고 분해. 자, 분자에 있는 저식에도 2의 7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7x에 맞도록 7x를 이렇게 나누어준 다음에 식을 적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2x와 7x가 각각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지면서 원래는 치환을 통해서 구해봐야 하지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극한값이 1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분모와 분자에다가 x로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x는 이렇게 약분되어질 거고 우리가 더 추가로 적어줬던 값을 곱해주게 되어지면 7을 곱해주고 여기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위쪽에 있는 식과 똑같아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정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1로 수렴하게 되어지고 이 식이 1로 수렴하게 되어져서 전체적인 극한값이 얼마 되어진다? 2분의 7이 정답이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첫 번째 문제 풀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수능 특강 미적분 우리가 활용되었던 문제인데 연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어떤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 보는 문제들은 이제 많이 풀어봤죠.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보고 t가 4분의 파이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식을 적기 좀 편하게 처음에 필요했던 식 dy dt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해 주게 되어지면 2 곱하기 sin t,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되어지는 거니까 코사인 t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필요했던 식 dx, dt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식을 t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미분해주면 1. 자, 코사인 미분하는 거니까 실수 없이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어지는데 안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곱해주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t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럴 때 언제일 때 t가 4분의 파이일 때에 이제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dy, dx의 값을 구해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분모 쪽에는 dx, dt에 해당되는 이 값이 놓이게 될 테니까 여기에 이제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값을 그대로 적어보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대입해주면 sin 2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맞죠? sin 2분의 파이는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분해. 자, 그 다음에 dy dt에도 4분의 파이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sin 4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이죠. 코사인 4분의 파이 값도 2분의 루트입니다. 자, 그렇게 곱해주게 되어지면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값을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주면 분모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분자에 있는 값 같은 경우는 약분해주게 되어지면 그 값이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실수 없이 풀어내면 아마 충분히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좀 가볍죠?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문제를 접근했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fx를 식에 넣은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1 플러스 x분의 1. 자, 대입해주면 x 플러스 ln x를 곱해주게 되어지고 dx 되어집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냥 이거 적분하는 문제잖아. 그럼 식을 쭉 전개해준 다음에 적분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푼 친구들은 이거 3점 문제인데 너무 식이 복잡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한 번쯤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식의 형태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감춰져 있을까?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을 미분해 보니까 바로 앞쪽에 곱해져 있는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 x 플러스 lnx를 미분하게 되니까 그 식이 1 플러스 x분의 1이 되어서 이 식이 곱해져 있는 거죠. 치환적분법에서 핵심이 복잡한 식의 형태를 미분한 식이 식 전체에 곱해져 있으면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했던 방식에 의해서 x 플러스 lnx를 t라는 문자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대신 대입해주는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양변을 미분해주면 1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dx 대신에 dt라는 식을 넣어서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아래 끝과 위 끝이 값이 변하는 것을 조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자, x가 1일 때 t 값이 얼마냐면 1을 대입해주면 t 값은 1 나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자, x가 2일 때 t 값은 2 플러스 1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적분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1 플러스 x분의 1 dx 대신에 dt를 넣어주고 이 식 자체는 t로 지금 치환했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주면 t, dt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됐나요? 자, 이 식 이제 적분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인 거죠. 적분해주면 2분의 1 t제곱 아래끝이 1, 윗끝이 2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윗끝 대입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쭉 전개한 다음에 우리가 소거되어지는 거 소거시켜서 마지막 값 구해보게 되어지면 2분의 2 제곱 여기 2가 있는데 2가 약분되어져서 플러스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2분의 1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가 우리 계산되어져서 소거가 되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2분의 2제곱 플러스 2가 정답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 보고 풀면은 쌤이 좀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저렇게 풀지 않더라도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좀 복잡해지겠지만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제 수능 같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충분히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자, 26번 문제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었던 문제예요. 지금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알고 풀어나가야 될지 뭔가 계율을 세운 다음에 차근차근 접근해보면 충분히 개념적으로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일단 먼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양수래요. 자, 이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를 쌤이 D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양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비 수열에 대하여 다음 보니까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어떤 값에 대한 정보들이 식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묻고 있는 것이 급수들을 묻고 있는데 그렇네. 위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 급수의 합이 2라고 급수가 수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묻고 있는 게 등비수열이 들어가져 있는 등비급수의 값을 묻고 있으니까 이 등비급수는 그렇지 값을 물었으니까 수렴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등비급수를 보니까 등비수열에서 등비급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공비와 첫째 항이었는데 첫째 항은 지금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공비 자체를 문자로 잡아서 R이라고 둔 다음에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모두 A1이 1이고 B1도 1입니다. 자, 근데 A2라고 되어 있는데 A2는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인 거니까 자, 첫째 항 1 플러스 공차를 더하면 되겠죠? 1 플러스 D가 바로 A2가 되어집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곱하기 자, B2라는 거는 첫째 항이 1인 등비 수열인 거 공비를 곱했으니까 그 값이 R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 되어진다? 1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비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1 플러스 d는 d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d라는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에요. 자, 1보다 큰 어떤 값에다가 r을 곱했는데 1이 나왔어요.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해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r 값이라는 것이 0보다 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1보다 어떤 큰 값에다가 양수를 곱했더니 1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이 r 값이란 것이 1보다는 작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 플러스 d의 값이 5였다면 r 값은 5분의 1이 되어야만 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 r의 범위 자체를 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찾는 것이 가능해져요. 됐나요? 자, r이 저 범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될 겁니다. 수렴했어.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급수가 수렴했기 때문에 우리가 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급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빼게 되어지면, 그렇네,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식으로 구성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도 어떻게 되어진다? 수렴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수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쌤, 이게 어떤 정보를 주냐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수능 특강 풀 때 많이 연계했던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꼴을 많이 배웠냐면 AB분의 1꼴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급수를 처음 배웠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식을 전개를 했냐면, 자,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식을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를 했어요. 자, 급수라는 것이 쭉 더해가는 건데 가운데 마이너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해주면서 이렇게 소거가 되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등차 수열이 활용되어지는 급수에서 많이 활용되게 되어지냐면, 실제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게 되어지면 등차 수열의 정의 때문에 바로 공차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좀 변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식으로. 자, 식을 변형해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런 꼴로 식을 변형해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 곱하기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이 변형되어져요. 자, 그리고 a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가 되어진다? 바로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이 공차 d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d분의 1은 상승어니까 밖으로 쪽으로 빼서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d분의 1 되어지고,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진지 느낌 왔어. 자,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안쪽에 1부터 n까지 식을 쭉 한번 대입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쭉 대입을 해주면, 첫 번째 1을 대입해주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렇게 식이 나와요. 자,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소거되어지는 모양 보이네.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n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n 대입해주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소거되어져서 여기까지 소거되어질 거고, 자, 그런 다음에 n이 한없이 크게 보내버리면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됐죠? 자, 우리가 an 등차 수열인데 일반은 구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제 곱하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얘를 쭉 전개해주면 dn 플러스 1 마이너스 d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d가 양수인데 n이 한없이 커지면 d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꼴이 무한대분의 C꼴처럼 보여서 이 i의 극한값은 0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그리고 a1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지면 실제로 이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정확하게 d분의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분의 1. 됐나요? 자, 그러면 끝났네. 자, 아까 공비가 이 범위였기 때문에 이 등비급수는 수렴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i만 딱 빼내서 급수의 합을 구해보니까 d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d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d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쪽에 있는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r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맞죠? 첫째 양 바로 1이 되어지겠죠. b1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 되어진다? 바로 2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이제 이 값 구했을 때 마지막에 값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d랑 r을 모르는 거니까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D랑 R을 모르는 두 개의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더 있으면 D 또는 R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앞쪽에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범위를 찾아냈지만 수월하게 이렇게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가 D와 R로 구성된 식입니다. 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쪽에 있는 저 식을 전개한 다음에 뒤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 식을 쭉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D. 전개하지 말고 R을 나누도록 합시다. 왜냐면 D 대신에 뭔가 R에 관한 식을 대입해주면 R을 구하면 우리가 이 값을 금방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R이 지금 주어진 범위 양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D는 R분의 1이 되어지고, 맞죠? 자, D라는 것은 1이 이항되어서 R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어주고 R로 통분해주면 R분의 1 마이너스 R이 되어져요. 자, D분의 1은 뒤집어주는 거네.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R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이제 이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R 플러스 1 마이너스 R분의 1은 2가 되어집니다. 자, 분모의 식이 똑같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R 플러스 1이 2가 되어지고 이 식을 여기다 이제 곱해준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보면 R 플러스 1의 값이 R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2R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항해주면 3R의 값이 1이 되어주고 R 값이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 나옴을 확인해 줄 수 있죠. 자, R 값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이 값은 등비급수인 거니까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아까 1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R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분모가 3분의 2가 되어지고 계산해주면 2분의 3이 정답이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사실 이 문제 물론 처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등비급수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힌트를 가지고 공비의 범위를 저렇게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조금 더 개념을 꼼꼼하게 보고 짚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양들이 우리가 많이 봤던 모양이죠. 그럼 봤던 모양이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지 개념을 끌어와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 건지 그 개념이 실제 시계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나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갑시다. 27번이에요. 자, 27번 문제도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길이 구하는 값만 물어본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절대값이 포함된 형태의 식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을 좀 풀어줘야지만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지만 우리가 미분을 하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면 이렇게 구하겠죠. 자, 곡선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그렇지, 우리 공식 알고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 x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x가 1까지 맞죠? 그리고 y는 이라고 주어져 있는 곡선에 어떤 식이 나와 있으니까 루트 1 플러스 그렇죠, 요거 미분한 거 dy dx를 미분한 도함수의 제곱이 여기 안쪽에 딱 들어가시죠. 더해서 맞죠? 자, 그리고 dx를 딱 해주면 요거 적분해주면 우리가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함부로 미분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미분된 도함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동일해요. 바로 x가 0일 때가 저 절대값들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을. 그래서 우리는 x는 0을 기준으로 이 범위를 쪼갠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또 0에서 1까지 길이 구한 다음에 두 개 길이를 더하면 당연히 이런 길이가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 길이를 구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좀 더 쉬운 거부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루트 안쪽에 들어가지겠죠? 1 플러스 자, 0에서 1까지는 여기 절대값 안쪽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0일 때로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0일 때는 같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같아지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풀어지게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구한 이 길이를 쌤이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여기 뒤에 dx까지 붙여주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좀 떨어뜨려서 적도록 합시다. 1번은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의 y라는 식은, y는, 저 식은, 자,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2분의 1, 안쪽에 있는 식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거되어주고 얘도 이렇게 소거되어져요. 그래서 이 y의 값이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식적으로 풀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도형의 길이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y좌표의 그 값이 0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그 길이를 구할 때 그냥 그렇지 x값의 어떤 차로만 길이를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이만큼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를 L1이라고 했을 때 이 L1의 값은 그냥 굳이 적분해보지 않더라도 식을 적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얼마라고 알 수 있다? L1은 1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자, y라는 식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범위까지도 같이 생각해본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먼저 대입해볼게. 자, 이제 0을 대입해주면 0을 제곱하는 거니까 여기 0 들어가게 되겠죠. 됐나요? 자, 플러스 구간 쪼갠 겁니다. 아까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도 이제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쪽에 들어가는 식은 루트 1 플러스, 자, 그때 들어가는 이 식을 구한 이 길이를 쌤이 L2라고 할게요. L2. L2일 때 y에 관한 식도 필요하겠죠. 자, y에 관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이때는 y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 절대값을 벗겨낼 때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겠죠. 식을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식을 좀 더 정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은 미분해서 구해볼 수 있겠죠. 자, dy, dx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미분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쌤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y는 0이라고 했을 때 y를 대입했던 게 아니지. 미안해. 이거 dy, dx를 대입하는 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얼마? 0이 되어서 이 값을 아까 L1 자리에 대입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dy, dx가 이렇게 식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i 식의 제곱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요거 제곱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자, 식을 쭉 전개할게요. 2의 2x제곱,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식에서. 됐나요? 자, 그리고 근호 안쪽에 있는 식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근호 안쪽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1이 여기 안쪽 가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통분해서 4분의 1 곱하기 2의 2x제곱, 자, 플러스 4가 되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랑 계산되어져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식이 되어집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값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형태인 거죠.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을 제곱한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이 전체 식을 제곱한 식이 이렇게 나와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제곱할 때야 가운데 연결시켜주는 i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지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앞쪽으로 뺀 거니까 마이너스 앞쪽으로 빼주면 그렇게 식에서 부호만 살짝 바뀐 형태로 식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겠죠.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식이 모두 양수가 되어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호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제 마지막 식을 적어 볼게요. 합쳐서. 자, 첫 번째 부터 가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루트 1이 1입니다. 그래서 1dx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저와 1을 그냥 우리가 바로 적분해서 식을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아래 끝이 0이고 위 끝이 1 되어집니다.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i는 이렇게 나와요. 자, 안쪽에 있는 식의 루트하고 제곱이 소거되어져서 바로 적분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실제 어떤 부분? 이 부분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적분해주게 되어지면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래끝이 얼마? 아래끝이 마이너스 ln 4, 윗끝이 0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윗끝, 아래끝. 윗끝 대입해주면 1이고 아래끝 대입하면 0인 거니까 1 나옵니다. 플러스, 아까 1 구해봤죠? 자, 그 다음에 윗끝 대입해주면 소거되어져서 0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끝 대입해주면 마이너스로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리고 아래끝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ln4 대입해주면 2의 마이너스 ln4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n4 제곱 마이너스 2의 ln4 제곱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 값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의 로그 b의 c 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있는 밑과 이 진수가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밑과 진수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 준다는 값을 가정할 때입니다. 자, 자리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c의 로그 b의 a 제곱이 되어짐을 같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식변형이 실제로 우리가 미적분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많이 언급됐었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제곱으로 거듭제곱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실제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 이 값이 얼마? 4분의 1이 되어져서 식이 변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4분의 1이 떨어지고 4분의 1 마이너스 얘는 4가 자리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4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뒤쪽에 있는 값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어지고 앞에 있는 값이랑 곱한 다음에 적어주면 1 플러스 8분의 15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값 따져주면 답은 얼마다? 8분의 23이 정답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 쌤이 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마 중간에 저렇게 범위를 쪼개서 문제 푸는 것들은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조금 힘든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값만 잘 나눠주면 두 개의 구간을 쪼갠 다음에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우리가 정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부터는 이제 4점 문제가 되어지죠. 아마 처음 접근했을 때 쉽게 한 번에 잘 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문제에 응용해서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목표가 있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찍어서 포인트를 짚어서 쌤이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값을 대입해 보거나 특정한 값에서 값을 구해서 미분 가능할 때 조건을 사용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그 값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 식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갑니다. 자, 실수 A가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런 범위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자, 이 범위에 있고 함수 fx를 자, 이렇게 구간을 쪼개준 다음에 정의를 했어요. 자, 보통 함수의 구간이 쪼개지는 바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 값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포인트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주어진 값이 문제에서 좋은 조건을 안 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판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일단 먼저 저 지점은 중요한 지점이고 실제 x는 0을 기준으로 먼저 쪼개본 다음에 양쪽의 구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x는 0일 때 그 값에서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보니까 gx가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진 함수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끝을 보니까 a라는 값을 모르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지수 a를 알게 된다면 이건 어떤 특정한 값이 되어주고 a의 값이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a 파이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음수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저것도 이제 특정한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그렇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우리가 함수가 되어지는 건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양변을 미분해보는 행동이랑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래 끝과 똑같은 윗끝을 x에 대입해서 구한 어떤 하나의 값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a 파이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뭔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살펴볼 때 주어진 구간에서 이렇게 구간의 범위가 쪼개지면서 주어질 때는 그 경계가 되어지는 점, x는 0가 양쪽으로 열린 구간이 주어지는 부분에서는 함수 자체가 하나로 고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보통 미분이 가능해지게 되어집니다. 별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구간이 쪼개지거나 특정하게 정적분을 정의하는 함수에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지는 곳,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gx가 단순하게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이 이렇게 마지막에 둘러싸여 있죠. 자, 절대값이 둘러싸여 있을 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아이디어 보도록 합시다. x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함수에다가 이 fx라고 한번 해볼게. 이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어지면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린다고 우리가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지점, 이 포인트들에서 과연 미분 가능한 것을 유지를 시킬까,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마지막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크게 포인트들을 짚었어요. 어느 구간에서 확인해주고 어느 부분의 x의 값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식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 중요하냐면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fx의 함수를 일단 먼저 그려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가지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봤을 때 미분해 주는 과정을 거치면 안쪽에 있는 함수가 왠지 그대로 모양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x가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문제를 풀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어져 있는 fx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이 있고 여기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렇네. 여기 안쪽에 ax이기 때문에 우리가 2파이를 a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a분의 2파이인데 한번 이렇게 가는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a분의 파이를 이렇게 선생님 볼게요. 자, 그리고 앞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놨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운데 점에서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1값 갖는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나갈 겁니다. 맞죠?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겠죠. 됐나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절대값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주고 sin 4x만 보게 되어지면 2파이를 4로 나눠주면 얼마지? 2파이를 4로 나눈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자, 2분의 파이가 되어지는데 일단 한 번을 먼저 그려주면 자, 4분의 파이인 지점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4분의 파이인 지점이 있어요. 자, 원래라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최대값이 2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이 2가 되어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인데 그때는 이제 원래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최대값도 역시 또 2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요. 볼록볼록하게. 맞죠? 최대값 계속 2가 되어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겨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려볼까? 자, 여기에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죠. 맞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에서도 똑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가 일단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볼게요. 자, 그때 gx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a 파이는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하지만 음수는 확실합니다. 음수는 확실해요. 어딘가에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딘가에 있는데 어딘가에 x는 마이너스 a 파이가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a 파이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값보다는 더 큰 값일 때는 이렇게 x가 오게 되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을 구하게 되는 건데 모든 값이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 그럼 그 넓이를 구하는 것 없이 양수가 나올 테니까 이 절대값이 그냥 풀어헤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쪼갤 수 있겠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gx 이 함수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 파이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는 방금 전에 봤던 아이디어처럼 실제로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한 값 자체가 양수가 나와지게 되면서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까지 ft dt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 때문에 이 ft는 위에 있는 어떤 거? 이 함수를 가져와서 적어주면서 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a 파일 때는 이제 일단 빼고 열린 구간에서 보기 위해서 자, x가 마이너스 a 파이보다는 작을 때는 이렇게 x가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양수가 나오는데 지금 윗끝 아랫끝이 뒤접힌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을 구해봤을 때 이 범위에서는 x의 범위에서는 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와서 저 절대값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태에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까지 ft dt는 이렇게 식이 적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범위에서는. 됐나요? 자,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는 주어진 식 자체를 미분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미분 가능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딱 경계가 되어지는 뭔가 함수가 구분되어지는 x는 마이너스 a 파일 때가 뭔가 미분 가능한지 구해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 조건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 파이에서도 뭐 되어진다? 미분 가능할 겁니다. 자,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x는 마이너스 a 파이일 때 아까 포인트 봤어요. 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지게 만들어진 x를 대입하는 게 중요했는데 실제 저걸 중심으로 구간을 쪼개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x는 마이너스 a 파에서는 미분 가능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어떤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뭔가 힌트를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마이너스 a 파이에서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좌우 극한을 비교해줘서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a 파이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져서 절대값 안쪽에 있는 정적분의 값이 0이 되어져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밋 x가 마이너스 a 파이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값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때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a 파이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x 플러스 a 파이 분의 맞죠? 미분계수의 정의 적어보는 거예요. 우극한일 때. 자, 분의 주어진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 파이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변형되어져요. 리밋 x가 마이너스 a 파이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a 파이 분의 자, gx를 구해봐야 되는데 gx가 쪼개지죠. 마이너스 a 파이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는 이 함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맞죠? 이 함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파이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더 커서 0보다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 값에 근처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여기에 분자의 적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값은 0이 될 테니 0이니까 맞죠? 자, 그대로 식을 가져와서 적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까지 자, 이 구간에서의 ft 값은 저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fx 위쪽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sin 4x dx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t겠죠. t 대신 우리가 t에 관한 함수로 대입한 거니까. 근데 굳이 이거 나중에 빼줄 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적으면 더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어서 그냥 이렇게 살린 상태에서 우리가 ft는 어떤 건지 아니까 그 다음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 보면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의 어떤 극한을 활용하는 문제 배웠죠. 실제로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써보면 이걸 라지 ft로 바꾼 다음에 식을 쭉 해보면 그렇지 x는 마이너스 a 파이에서의 어떤 극한값 구하는 형태로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보이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제 구해보면 그렇지 f 마이너스 a 파이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a 파이에서의 fx의 함수는 저기 위쪽에 있는 함수였잖아, 맞죠? 위쪽에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a 파이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이 절대값 sin 마이너스 4a 파이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 자,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우극한을 봤던 거예요. 그럼 자극한도 봐야 되겠지? x가 마이너스 a파이보다 작은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a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a파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g 마이너스 a파이의 값은 0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gx만 잘 보면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a파이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그보다 더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적혀있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적힘을 확인할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a파이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더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기 때문에 x 플러스 a파이 분의, 자, 그때 이 gx 함수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a파이에서 x까지 ft dt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앞쪽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만 더 곱해진 거겠죠. 그럼 식이 쭉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이너스 1만 앞쪽에 곱해져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4a 파이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의 값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양에 보면, 그렇지. 이 양에 보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절대값 사인 마이너스 4a 파이의 값이 얼마? 0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쪽에 있는 이 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 값이 0이 되어야지만 이 값이 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사인에서 0이 되는 거 보는데 마이너스 4a 파이 같은 경우는 음수예요. 자, 어떻게 안쪽에 있는 각을 대입했을 때 음수를 대입했을 때 그 사인의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마이너스 파이, 근데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애들인 거죠. 자, 그때 a를 차례대로 한번 꺼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a를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파이가 되려면 4분의 1일 때 가능하네. 그 다음 보니까 4분의 1일 때, 선생님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4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파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약분되어서. 자, 그 다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파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대입해보면 4분의 3. 자, 이렇게 쭉 가는 건데 a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다?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게 지금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쓸 수 있다? 4분의 3, 4분의 4, 일부러 약분 안 한 거야. 4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6, 그 다음에 4분의 7까지만 딱 가능합니다.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만 저 조건을 만족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a를 굳이 a라고 이렇게 적지 말고 이게 지금 수열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 an을 뭔가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 그래서 우리는 4분의 n 이렇게 약속하고 여기 n 자리에는 1, 2, 3부터 7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임을 통해서 조건을 이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a 값 자체를 굉장히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 중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실제 보기에서도 이 중에서 구성되어 있죠.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왜 보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한시켜주면 그렇네, 우리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지금 했던 이 내용은 언제 또 중요해지냐면 실제로 x는 0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의 좌우극한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x는 0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보면 별다른 정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0을 한번 보여줬으니까 한 지점에서 하는 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 활용 안 했냐면 x가 0보다 클 때에 미분 가능하다는 거 조건 활용 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왜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x가 0보다 커지게 되어지면 실제로 구간이 쪼개지게 되어지면서 fx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뭔가 gx 자체의 함수가 좀 더 복잡하게 적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이 인테그랄. 자, a 대신에 저렇게 우리가 수열식으로 바뀐 걸 적어낼 수 있다 그랬죠. 왜냐면 a 값 자체가 저렇게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a라는 문자로 적지 않고 우리가 4분의 n이라고 적은 다음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n 파이에서 맞죠? 0까지가 우리가 안쪽에 있는 fx인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안쪽에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2 사인 절대값 4x dx 되어집니다. 미안해. 요거 t가 되어지겠지, 맞지? 저 식의 이제 문자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x를 t로 바꿔서 2 사인 절대값 4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죠? 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0에서 그 다음에 x까지는 자, 이때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in. 자, 아까 a 대신에 4분의 n 넣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4분의 n x. 요것도 t로 바뀌어야 되겠네. 선생님 여기 적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4분의 nt, 그 다음에 dt 이렇게 식을 적어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절대값 여기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적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n의 1부터 한번 대입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n 자리에 1하고 2, 3, 4 이렇게 대입하면 어떤 식이 발견되어지냐면 아까 fx 식에서 함수에서 n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4분의 n 파이의 값이 맞아요? 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a 파이의 값이 a가 4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딱 적분한 거니까 이 적분한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값 대입해 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여기까지 적분한 거예요. 이런 산들이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합동되어지는 건데 더해져 나가겠죠. 그 말은 어디까지 더할지를 첫 번째 i만 계산해 주면 우리가 실제로 이 적분값을 굉장히 수월하게 계산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첫 번째 4분의 파이에서 0까지 2 사인 절대값인데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 맞죠? 실수할 뻔했어. 미안해. 저기 따라오다가 아마 이 부분 절대값 사인 4t죠 맞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범위에서는 아까 이 주어진 범위에서는 앞쪽에 안쪽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앞쪽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4t dt의 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 구해보면 그냥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해주면 실제로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코사인 4t 되어지고 아래 끝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이 끝이 0 되어지겠죠. 실제로 미분해봐서 안쪽에 있는 요식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해주면 윗끝 대입해주면 얼마 되냐면 2분의 1 되어지고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얼마 되냐면 1 되어집니다. 자, 여기가 1이면 여기에 n이 되어지면 여기 1일 때 이 정적분의 값이 1이었던 거니까 n이 되어지면 그렇지. 여기는 이 값 자체가 얼마 되어지냐면 n이 되어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이 n이 2가 되어지면 이 값이 2가 되거든. 이런 산이 볼록 튀어나온 게 2개 되어져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뭔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식을 가지고도 구해낼 수 있는데 그럼 좀 더 복잡하고 이렇게 한번 대칭성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게 된 겁니다. 자, n이 되어지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을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그냥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n분의 4 코사인 4분의 nt 아래끝이 0이고 윗끝이 x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해주면 n분의 4 코사인 4분의 nx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는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4가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 처음에 아이디어 봤죠? 절대값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을 그렸을 때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떤 식으로 되면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들이 생기다는 것을 확인시켜 봤습니다. 그때 이 노란색 부분을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값을 쭉 대입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x축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개형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n이 지금 자연수 1부터 7까지 들어가는 수였으니까 최대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n분의 4였다가 그러니까 n분의 4에서 시작했는데 n분의 4를 뺀 거니까 그렇지 원점을 처음에 지나게 되겠네. x에 0을 대입해주면 0에 수렴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최소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얼마 되어진다? 마이너스 n분의 4, 마이너스 n분의 4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8이 바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다가 앞쪽에 n을 더해놨단 말이야. 그럼 n은 지금 양수잖아요. 자연수. 1부터 7까지. 그럼 쭉 얘가 위로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서 적당히 많이 못 올려주고 이만큼까지 올려줬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면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면서 실제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려면 이렇게 어설프게 올려주면 안 되고 확 위로 올려줘야 되겠다. 어디까지? 이렇게
접하는 순간보다 더 높이 올려주면 오케이 되는 거고, 접하더라도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더라도 그래프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이 그래프 자체는 삼각함수인 거니까 미분 가능한 형태로 gx가 나오겠네. 어디 구간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조건이 어떻게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냐면, 그렇지,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최소값에 해당되는 부분 계산해 보면 최종적으로 n 마이너스 이 부분 n분의 8 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프상 문제없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을 만족해 주게끔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양변에 n을 곱해줄 수 있겠죠. n은 지금 자연수 1부터 7까지라고 지금 정의해놨기 때문에 쌤이, 자, n 곱해주면 n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n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지는 그 값 중에서 우리는 지금 a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자, n제곱이 8보다 같아지려면 n제곱했을 때 8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3부터 가능해지는데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n이 3일 때가 정답이 되어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a는 뭐가 되어진다? 4분의 3이 정답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쌤이 사실 이 문제 풀 때 많은 친구들은 굳이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구해보지 않고 정답을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왜 구간을 쪼개고 어떤 특정한 점을 왜 확인해 보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충 대입해 보니까 감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우리가 더 이상 수학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말을 했죠. 알고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문제에 녹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완벽하게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긴 하고 있어요. 자, 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충분히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쌤은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조건을 구별해 가면서 문제를 풀지 않긴 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A, B가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 건데, 분모에 있는 어떤 거듭제곱이 있을 때 그 지수에 해당 부분의 절대값이 가장 큰 아이의 어떤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자, 그럴 때 여기 A, B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A하고 이런 값들이 어떤 값이 더 크거나 같은지를, 크거나 더 작은지 아니면 혹은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A에 관한 식이 있는 거니까 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저 아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A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하고 A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값이 3보다 크다라고 일단 1대를 먼저 살펴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3보다 크다면 A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게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이렇게 적힙니다.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A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3 곱하기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A분의 3의 n제곱 되어지고 플러스 1분의, 맞죠? 자, 그리고 A분의 3의 n제곱 되어지고 플러스 A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A분의 3 자체는 그렇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값이 0으로 수렴해짐을 요 뒤에 것까지는 아니고 플러스 1, 여기 앞쪽에 있는 요 값이 0으로 수렴하고 얘도 지금 0으로 수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 되어지냐면 A가 되어집니다. A가 A가 됐으니까 그렇지, 이 범위일 때는 참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게.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 자, 두 번째는 A가 3이 될 때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A가 3이 될 때는 A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겠죠. 3을 대입한 다음에 식을 한번 적어주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A에 그냥 3을 대입한 겁니다.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되어지는데 분모와 분자에 있는 식이 똑같아요. 그럼 약분되어져서 1이 되어지죠. 극한값이 1 되어집니다. 자, 그때 A가 1이 된다는 건데 A가 아까 3이라면서요. A가 3일 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모순이 되어집니다. 모순이에요. 가정의 모순이에요. 됐죠?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 자, A의 값이 3보다는 작고 문제 조건에서 1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요 범위일 땐 겁니다. 자, 그러면 3의 n제곱을 분모와 분자에 나눠주겠죠?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3의 n제곱을 나눠주면 3 플러스 3분의 a의 n제곱 분의, 맞죠? 1 플러스 a 곱하기 그 다음에 3분의 a의 n제곱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때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어지면 이제 이 값 자체가 그렇지,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해주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해서 이 극한값이 얼마 되어지냐면 3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a가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가정에 모순되게 되는 거죠. 주어진 범위에. 그래서 이 경우는 될 수 없고 첫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AB가 지금 미치기 때문에 AB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A에 대한 조건을 앞서 알았기 때문에 B로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B 자체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B가 A보다 큰데 A는 일단 3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1대입니다. 자,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의 n제곱을 분모와 분자에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B의 n제곱을 나눠주면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맞죠? 그 다음에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b의 n제곱을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b분의 a 자체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해지죠?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이 얼마 되어진다? b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이 뭐라고 했냐면 a분의 9라는 거죠. 자, a를 곱해주면 a, b를 곱한 그 값이 9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면 A와 B 모두 3보다 커요. 3보다 큰 두 개의 값을 곱했는데 9가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A와 B를 곱한 값은 9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모순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순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B와 A가 같아질 때인 거예요. 자, B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리밋 n이 하나 없이 커질 때 분모인의 식은 a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의 n제곱 분의 그 다음에 a의 n제곱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분모와 분자의 식이 똑같죠. 그럼 약분되어져서 이 극한값이 얼마 되어진다? 1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a분의 9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얼마 되어진다? 9가 되어지겠죠. 자, 근데 a와 b가 같았기 때문에 b의 값도 얼마 되어진다? 9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에서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조건 만족해주면서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되어진다? 18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풀이가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범위가 남았죠. 어디가 있냐면 b가 a보다는 작고 b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일 때도 꼼꼼하게 확인해봐서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이 최대값 구해봐라, 최소값 구해보라고 했다면 여기 하나 나왔지만 다른 값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조건에 맞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 많거든. 진짜 많이 배웠어. 그래서 그런 것들 추가해 나가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범위가 있을 때는 a의 n제곱으로 이제 분모와 분자를 나눠주면 돼요. 자, a n제곱을 나눠주면 a 플러스 맞죠? a분의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을 나눠주면 1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b의 n제곱 되어집니다. 자, a분의 b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얼마 되어지면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죠? a분의 1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값이 a분의 9랑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개의 값이 같아질 수 없어요. a가 지금 1보다 큰 값, 3보다 큰 값이라고 지금 첫 번째 봤기 때문에 a를 양면에 곱해주면 1하고 9가 같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는 모순이 되어집니다. 두 개는 같아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주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정답은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18이 바로 정답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이 문제 풀 때 쌤 저는 저렇게까지 범위 안 나눴는데요 라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범위 나눠가면서 풀어보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물론 이 문제는 잘 맞췄겠지만 다른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엄밀하게 나눠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도형이 나왔는데 마지막 문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형은 많은 방법으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좀 더 아주 복잡하게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쉽게 심플하게 결론에 이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쌤이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쌤은 심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식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쌤 풀이 말고도 다른 풀이로 푼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모두 수학적 논리에 오류가 없다면 잘 풀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 AB 위에 선분 AC의 길이가 4가 되어지는 점 C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표시해 놓은 게 주어진 그림이에요. 자, 그림에서 선분 AB가 지금 이 원의 지름이 된다고 했죠.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요. 자, 원에서 문제를 풀 때 그 조건이 쓰이든 쓰이지 않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에서 지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중심을 표시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표시하고 이 중심을 쌤이 O라고 이름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원에서 이 아이디어가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원의 중심을 찍었으면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연결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보조선입니다. 알겠죠? 쌤, 저는 이런 거 안 하고도 문제 풀었는데요. 좋아요. 하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버릇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게 지금 지름이고 이게 현이었습니다. 지름은 현을 수직 이등분하게 되어집니다.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나오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정확하게 합동이 되어지죠. 왜냐면 자, 90도 90도 되어지고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여기 하나는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합동되어져서 여기 있는 이 각 역시도 뭐가 되어진다? 세타가 되어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알고 있는 길이들은 모두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였다? 10이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어집니다. 여기 5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고, 자, 중간에 잘려져 있는 부분도 길이를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길이는 1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길이는 반지름인 거니까 5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다 표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부터 갈게요. 쌤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최근에 배웠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 자, 뭐가 있냐면 삼각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각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삼각형 PCQ의 넓이를 어떤 함수로 잡았죠. 세타에 관한 함수로 잡았어요. 삼각형 PCQ라는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뭔가 넓이 구하는 거 되게 수월할 것 같은데 가운데 낀 각이 세타와 세타 같아져서 이만큼이 2세타가 되었어요. 맞아요? 가운데 낀 각 알았고 실제로 합동되어 있는 부분 보였으니까 실제로 이 길이와 이 길이 또한 또 같겠네. 그럼 우리는 이 길이만 알게 되어지면 저 삼각형의 넓이에 함수를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세타를 좀 더 각을 키워보고 좁혀보니까 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타의 영향을 받는 값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길이를 결과적으로는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쌤은 이 길이를 A라고 두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A는 어디에 반응하냐면 세타에 반응해요. 세타를 각을 줄이면 A 값이 이렇게 변하고 세타를 키우면 A 값도 이렇게 변합니다. 맞죠? 그러면 A는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관계를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A라고 두게 되고 A는 세타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가정하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식으로 두게 되었고 세타가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자, 이 세타와 마주보고 있는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5가 되어집니다. 그럼 5의 제곱 25는 코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변의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되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와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리고 가운데 낀 각 세타 코사인 각 가져오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항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코사인 세타 이항해 주면 마이너스 24는 0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게 푼 친구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에 관한 식으로 보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개수로 보게 되어지면 실제 근의 공식을 써보면 A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범위에 맞는 세타에 관한 식을 하나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A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실제 세타로 표현된 식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변을 알게 되어져 있고 가운데 끼인 각을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 S 세타라는 식을 먼저 적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 곱하기 AA 곱하기 A 제곱 가운데 끼인 각 2세타죠. 그래서 sin 2세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A를 만약 구해냈다면 세타가 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 아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S세타가 세타가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해진 식을, 복잡하게 좀 나옵니다. 복잡해진 식을 세타로 미분만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푼 친구들은 느낄 거예요. 아, 식이 쌤 무지 복잡하던데요. 맞아요. 복잡하지만 그런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내가 복잡한 식을 잘 계산해서 실수 없이 마무리했다면, 실수 없이 잘 계산해서 마무리했다면 그 풀이 또한도 괜찮은 풀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알려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을 이럴 때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풀이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A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뭘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떤 음함수 미분법에서 xy로 표현됐을 때 y를 x에 관한 함수로 보고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아, A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보고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발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한 거죠. 세타로 미분할 겁니다. 미분해주면 아, 그렇지. A는 세타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A제곱 미분해주면 2 곱해줘서 약분해주고 A 곱하기 dA d세타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법처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sin 2세타 플러스 자, 이제 곱의 미분법이었으니까 요거 미분해주면 되죠. 미분해주면 안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바깥쪽에 곱해주면 이 또 약분되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A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때 세타의 값이 언제일 때를 구하는 거냐면 문제 조건에서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일 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이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해보면 대입해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에요. 이 값 0 되어집니다. 이거 의미 없네,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식에만 이 값을 잘 대입하면 되는데 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사인 2분의 파이 값 1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A의 값, 언제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A의 값이랑 그때의 dA, d세타의 값을 구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A 어떻게 구해요? 여기 식 찾았잖아요. A와 세타에 관한 식 찾았잖아요.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대입해주면 A의 값 나오겠죠. 그때가 바로 그 A가 되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A제곱. 자, 코사인 4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입니다. 그러면 약분되어져서 마이너스 루트 2A 마이너스 24는 0 되어집니다. 자, 이거 근의 공식 써도 좋고 쌤은 이게 좀 더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져요. 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A 마이너스 4루트 2 곱하기 A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 전개해보세요.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4 나오고 딱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되어집니다.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근의 공식 해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A가 지금 선분의 길이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의 값이 4루트 2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A는 4루트 2입니다. 여기 대입할 A는. 자, 그럼 또 하나.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A가 4루트 2일 때 dA, d세타 값 구하면 되겠죠. 어디 식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양변을 뭐로 미분해 준다? 세타로 미분할 거예요. 자, 세타로 미분하면 A는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함수로. 자, 음함수의 미분법 되어집니다. 2A dA, d세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의 미분법이에요. 2 곱하기 dA, d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곱의 미분법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A 코사인 세타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플러스 되어지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24 미분하면 0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0이 되어지겠죠. 값이. 자, 값 대입할 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코사인 4분의 파이 값은 얼마 되어진다? 2분의 루트 2 되어져요. 자, 사인 4분의 파이 값 2분의 루트 2 되어집니다. 자, A 자리에 4루트 2 대입할 거예요. A 자리에 4루트 2 대입할 겁니다. A 자리에 4루트 2 대입한 다음에 누구 구할 거야? dA, d세타의 값 구할 거예요.
자, 식 이제 적어주면 8 루트 2 곱하기 dA d세타.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dA d세타. 자, 이각 계산해주면 약분되어지고 계산해주면 플러스 8 되어집니다. 는 0 되어져요. 자, 이게 7 루트 2 곱하기 dA d세타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8 되어지죠. 자, dA d세타 구해주면 언제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7 루트 2로 나눠준 다음에 분모를 유리해주게 되어지면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구하려는 그 값에다가 이제 이 값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할 값 두 값 찾았습니다. 이 값이랑 어떤 값? 이 값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 프라임 4분의 파이의 값, 세타 값이 4분의 파이일 때에 그때 미분계수의 값은 A 자리에 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4루트 2라고요. 그 4루트 2 곱하기. 자, 그때 dA d세타 값은 얼마였냐면 여기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입니다. 그 값 가져오면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를 곱해주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이제 이 값이었으니까 쭉 다 지우고 이제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얼마 나와? 32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에 왜 마이너스 7을 곱하라고 하는지 느낌이 오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7 곱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 32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했죠? 아까 처음에 이 식까지 잘 찾은 다음에 A는 세타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막 식을 나타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F 세타라고 적었지만 세타에 관한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A 자리에 넣어서 식을 힘겹게 미분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받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미분이나 적분을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관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처음 시작했던 그 문장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건너뛰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맞죠? 의미 있게 살펴보면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처음에 알려줬던 거 있죠? 처음에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한다고 했냐면 쌤 저는 이거 다르게도 문제 풀어봤는데요. 코사인 법칙 안 하고. 맞아요. 풀이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쌤이 혹시나 중학교에 도형 성질을 가지고도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도 하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의 길이를 각을 이용해 삼각함수로 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렇게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건 아까 봤습니다. 지름을 수직이 등분하는 거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가다 보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 변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는 게 중요했구나 라는 것들 알게 되었어요. 선분을 표현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A로 두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길이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얘는 A 사인 세타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죠.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중학교 때 요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에서 이렇게 두 개의 현입니다. 현. 지름 아니에요. 현이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원과 어떤 비례의 관계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를 A, 이만큼의 길이를 B 교점을 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C, 이만큼의 길이를 D라고 하면 어떤 게 항상 성립했냐면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A와 B를 곱한 값이 C와 D를 곱한 값과 같아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증명도 간단하게 정말 쉬워요. 증명하는 거. 이렇게 선 그어보면 점을 그어보면 우리가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 맞죠? 그리고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네. B 대 C가 A 대 D겠다. 미안해. B 대 C가 D 대 A겠다. 그렇게 B대씩 둔 다음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정확하게 이식 나옵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4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길이 요렇게와 요렇게를 볼 거야. 자, 이건 4 플러스 A 코사인 세타가 되어집니다. 맞죠? 선생님,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는 실제로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의 중심이 있죠? 이게 4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6이 되어져요. 6에다가 여기 노란색 유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6-a 코사인 세타가 되어져요. 이 두 개 곱한 값이 실제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지는 거니까 이 아이의 제곱과 같아지는 식으로 식을 둘 수 있습니다. 식 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4 플러스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6-a 코사인 세타는 뭐와 같아지냐면 a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그래서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와 같아져요. 사인 제곱 세타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넣어주면 전개해주면 위에 있는 요 식과 똑같은 식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은 정말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르게 풀었더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지금쯤이면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험 열심히 풀고 모의평가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는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수능 때 내가 진짜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못 푼 것들은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채워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개념 풀어나가면서 문제 풀다 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쌤은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